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정완석 노무사라고 합니다. 오늘은 우리 출국 전 오리엔테이션이라 그래가지고요. 캐나다 노동법에 대해서, 노동기준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목차를 보시면요. 저희가 이제 적용 범위, 어떤 규율에 적용을 받으시는지 그 적용 범위를 한번 살펴볼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계약을 작성해야지 우리가 돈을 받고 일을 하고, 이런 이제 법률적인 행동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는 이제 노동 시간, 그 다음에 휴식 시간, 휴가, 공휴일, 그 다음에 병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들에 대해서 알아볼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최저임금, 초과근무수당 이렇게 볼 거고요. 그 다음에는 해고, 그 다음에 퇴직금, 사회보장제도 이런 식으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요, 어떤 규율이 적용되는지가 좀 중요합니다. 오늘 강의를 드릴 규율은 ESA라고 해가지고 Employment Standards Act 요거 중심으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사실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주마다 약간씩 이제 기준이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그렇지만 짧은 시간에 우리가 모든 걸 다루기 어렵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는 가장 인구가 많고 경제 규모가 큰 온타리오주의 ESA의 기준을 두고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ESA가요, 2019년에 좀 많이 바뀌었어요. 지금 시점에서 가장 최신의 규정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담으로 모든 근로자가 ESA에 적용을 받는 것은 아닌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자영업자 같은 경우, 뭐 독립계약자들이죠. 자영업자 같은 경우에는 근로자가 아니니까 당연히 이런 ESA에 적용을 받지 않겠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ESA에 적용을 받아야 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너는 독립사업자다. 너는 뭐 자영업자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 규정들을 회피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좀 챙겨주셔야 되는 것이죠. 사실 우리나라도 그렇고 거의 모든 나라들이 좀 그런데요. 근로자한테는 나라에서 여러 가지 보호 및 보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누가 근로자냐, 이 구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가 근로자다 그러면은 그 보호 및 보장을 모두 받는 것이고, 근로자가 아니다 이렇게 판단이 되면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보호 및 보장을 받으실 수 없는 거겠죠. 예를 들어서 근로자로 인정을 받아야지만 초과근무수당, 뭐 휴가수당, 공휴일수당 이런 것들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ESA에 적용을 받는 근로자냐 아니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온타리오주는 이 정도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기준이냐면요. 노동자 같은 경우에는 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도구 또는 장비, 재료 같은 걸 제공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카페에서 일을 한다고 치면 카페에서 일을 하는데 뭐 기계 같은 것들이 있죠. 카페 이제 설비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게 제 것이 아니고 우리 사장님 것이고 저는 거기서 이제 일을 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된다면 이제 노동자로 판단될 가능성이 훨씬 높겠죠. 그 다음에 노동자는 자신의 작업을 다른 사람에게 하청을 줄 수가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근로계약 혹은 노동계약이라는 것은 그 사업주가 어떤 노동자, 그 사람의 어떤 기술이나 지식, 뭐 기능 이런 것들을 보고 그 사람을 고용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그 사람 말고 다른 사람을 내가 고용을 해가지고 하청을 줄 수 없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오늘 막 회사를 출근하기 싫어가지고 제 동생한테 대신 가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겠죠. 왜냐하면 회사는 저의 노동력, 저의 어떤 지식, 기술, 능력 이런 것들을 보고 계약을 했기 때문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하청을 줄 수 없고 또 기업은 노동자를 정직, 해고 또는 뭐 징계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권리가 있는 상황을 우리가 노동자라고 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독립계약자의 판단 기준인데요. 기업은 서비스에 대한 개인의 계약을 종료할 수 있지만 징계할 수는 없는 경우예요. 예를 들어서 웹디자이너라고 해봅시다. 제가 웹디자이너인데 A기업하고 그 계약을 맺어가지고 뭐 디자인 계약을 하고 뭐 B기업하고 계약을 맺어가지고 디자인 계약을 해주고 C기업하고 계약을 맺어서 디자인 계약을 해주고 이런 어떤 프리랜서 같은 독립계약자라고 쳐봐요. 그런 경우에는 기업이 좀 저의 어떤 서비스에 대해서 마음에 들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으면은 그 기업은 저랑 계약을 종료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저한테 정직을 때린다든지 또 뭐 징계 이런 것들은 할 수 없잖아요. 그런 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윤을 창출할 수도 있지만 손실에 대한 위험도 부담한다는 게 뭐냐면 노동자 같은 경우에는 시간당 임금을 받기 때문에 노동자는 손님이 없었다. 손님이 없었기 때문에 좀 놀았다. 이렇게 하더라도 시급을 쭉 받잖아요. 그런데 독립계약자 같은 경우에는 일이 없으면 그냥 수입도 0이 되는 거죠. 네,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뭐 작업 수행 방법, 시기, 장소 등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 그 다음에 하청을 줄 수 있다. 이런 것들은 이해가 되시죠, 그죠? 제가 어떤 좀 전에 예를 들었던 웹 디자이너라면 제가 뭐 밤에 일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뭐 오늘은 일을 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고, 제가 뭐 포토샵을 이용할 수도 있고, 일러스트레이터를 이용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회사의 어떤 지휘 감독을 받지 않고 스스로 결정할 수 있고, 또 제가 하다가 조금 이제 바쁘다 이러면 다른 디자이너를 데리고 와가지고 디자인 업무를 좀 하청을 줄 수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그 회사는 저한테 기대하는 것이 올바른 디자인, 되게 참신한 디자인이지 제가 일을 하든지 뭐 다른 사람이 일을 하든지 이런 것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우리가 독립계약자다 이렇게 해서 노동자와 구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약하면요, 페이 같은 지급 형태 등의 사정보다는 노동의 실질적인 형태를 중요한 기준으로 해서 판단한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노동계약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채용이 결정되면 오퍼레터에 동의 서명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사실은 노동계약이라는 거는 근로계약서, 노동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사실 원칙이긴 합니다. 그런데 관행이라는 것이 있는데 노동계약서를 작성하면은 그 고용관계 해지 같은 경우 있죠. 고용관계 해지라는 건 해고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그 고용자들이 약간 이제 좀 불리하다 이런 내용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보통 관행적으로 오퍼레터를 좀 보내거든요. 그래서 오퍼레터라는 것은 계약서 형식은 아니고 연봉 혹은 복지 혜택 등의 조건으로 우리 회사에서 일할 것을 좀 제안 드리니까 여기에 수락하면은 서명해서 보내주시면 된다. 뭐 그런 내용들 그래서 거기다 서명을 하고 이제 보내면은 이제 고용관계가 존재하는 뭐 그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캐나다 같은 경우도 최대 시간이 8시간이에요. 노동자가 고용주 간의 전자 또는 서면 합의, 전자합의라는 것은 이제 뭐 이메일이라든지 뭐 어떤 전자 계약서 같은 것이 있겠죠. 그런 경우라든지 종이 서면 합의로 이를 최대 한도를 초과해서 근로할 수 있다는 그런 어떤 조항도 있어요. 당연히 이 한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초과 임금이 발생하게 될 것인데 그 초과 임금이 발생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뒤에서 한번 다시 볼게요. 그 다음에 주간 한도가 있는데 주간 한도 같은 경우에는 최대 시간이 48시간이에요. 이 주간 한도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초과해가지고 근로할 수 있는데 초과해서 근로를 하려면 합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 뭐 여담으로 말씀드리면 30시간 이상 일하면 풀타임 노동자라고 하고요. 2019년에 굉장히 많이 바뀌었는데 2019년 이전에는 사실은 48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에는 노동청의 허가가 좀 있어야 됐거든요. 근데 그런 사항은 좀 없어졌어요. 그리고 일주일 45시간 초과부터는 초과 근로수당을 받아야 되는데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뒤에서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출퇴근 시간 같은 경우에는 근무 시간으로 계산되지 않는다는 건 사실 뭐 당연한 얘기죠. 뭐 출근 시간이 2시간 걸렸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2시간치 임금을 더 받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예외가 있어서 이게 중요해요. 예외가 사업주의 편의를 위해 가지고 저녁에 업무상 필요한 업무용 차량으로 집에 퇴근을 하는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아침에 집에서 출근할 때 시작돼 가지고 저녁에 집에 도착할 때 이때 근무 시간이 종료가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른 장소로 이동하는 경우 있죠. 뭐 A 사업장에서 제가 일을 하다가 어떤 업무 때문에 뭐 B 사업장에 제가 이제 출장을 간단 말이에요. 그런 시간도 그 이동하는 시간도 근무 시간으로 계산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노동 및 교육 시간인데요. 좀 상식으로 좀 보시면 돼요. 노동자가 사업주 또는 법률에서 요구하는 훈련 및 교육 때문에 소요한 시간 이런 것들은 당연히 근무 시간에 포함이 돼야겠죠. 그런데 예외가 있는데 예외는 어떤 거냐면 제가 이제 승진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어떤 자격증을 따고 싶은데 그거는 또 그 고용주가 자격증 따세요 이렇게 하지 않는 이상 나의 어떤 자기 발전을 위한 거니까 그런 부분은 근로시간에 포함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휴식 시간은 우리나라랑 조금 달라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4시간 일하면 30분 이상의 휴식 시간을 부여하게 돼 있잖아요. 근데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5시간 노동당에 30분의 휴식 시간이에요. 약간 다르죠, 그죠? 그래서 30분 이 휴게 시간을 2번으로 쪼갤 수도 있어요. 뭐 15분 해가지고, 그죠? 요게 이제 뭐 커피 마실 시간 혹은 뭐 밥 먹는 시간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2번까지 나눌 수 있고 그 2번으로 나누더라도 이 휴식 시간을 모두 합치면 최소한 30분 이상은 돼야 된다. 당연한 얘기겠죠, 그죠? 이 휴식 시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뭐 이걸 뭐 서면으로까지 할 그런 필요는 없다고 봐서 구두로도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무급이 원칙이라는 거죠. 우리나라도 휴식 시간 같은 경우에는 뭐 점심시간 이런 경우에는 무급이잖아요. 왜냐하면 일을 하지 않는 시간이니까. 그래서 계약에서 이걸 유급으로 주겠다 이렇게 규정하지 않는 이상은 휴식 시간은 무급이 원칙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너무 바빠가지고 요 시간에 쉬지 못하고 원래는 쉬도록 계약이 돼 있는데 그 시간에 쉬지 못하고 제가 일을 해버렸다 이렇게 하면은 당연히 임금 청구가 가능하고 그때는 사실은 좀 증거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증거를 수집해서 임금 청구가 가능하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